자, 안녕하세요. 굿모, 굿모닝 작전 6부 시작하겠습니다. 머리가 조금 지저분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6부 사임이고요. 네, 10시부터 이렇게 11시 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링크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맨날 적혀 있는 말인데, 밀당이죠, 밀당. 예.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효성중공업 아직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전력 인프라가 오늘 삼성도 들어오는데 아마 효성중공업 그때 47만 원에 사셨던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허리를 한 42만 원 정도 손절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전력 쪽이 되게 좋죠. 뭐 종목들 많습니다만은 원전은 오늘 조금 쉬는 게 있고요. 되게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쵸? 어때 보이세요? 효성중공업이? 조금 돌렸죠? 네. 돌렸죠? 네. 위쪽으로. 같은 회사 중에서 이제 HD 핸드일렉도 있을 건데, 네, 이것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실어가지고, 이게 아침에 봐가지고, 오전 기준으로 이렇게 70% 이상이면은 거래 실은 거거든요. 예, 거래 돌린 거고. 아마 여러분들 일진전기도 오늘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전력 쪽은 오늘 좀 들어 올렸다. 예,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이야기는 뭐 좀 이따 하면 되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57500이죠. 그 다음에 전력 쪽도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이야 뭐 다 약간 레거시 쪽이 강하죠. 예. 이쪽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소캠 쪽은 소캠대로 강하고 다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캠, 반도체 EUV, FST, SNSD, 동진 세미캠, 밑에 액침 냉각, 삼성공조, 또 이오테크닉스, 테크잉 다 강하지 않습니까?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그쵸? 14만 5천원까지 들어오고 테크잉도 많이 올랐습니다. 테크잉도 다 근데 21선이긴 해요.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뭐 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성, 예. 되게 강하죠. 그리고 뭐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예. 이오테크닉스 손절했어요. 제가 매매 영역에서는 손절해도 다이 사도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걸 못 보셨구나. 7월 4일생님. 어쨌든 삼성전자가 예, 오늘 가장 강해요. 제가 어젯밤에 잠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가 어쨌든 내일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GTC 2025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고 제일 많이 올랐어요. 주가 관점에서 봐도 다른 것도 많이 올랐는데 다른 것도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보시면은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중에서 수익률로 놓고 봐도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5.27%. 그 다음에 차트도 그래요. 차트도. 그래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면 하이닉스가 오르는 게 아니라 삼성이 올라요. 원래.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삼성이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삼성이 한 600만 주 들어올 거예요. 지금 500만 주 들어왔죠. 이거는 복합적이에요. 뭐 삼성이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 놓고 보면 시장이 올랐으니까,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좀 약한데 시장이 올랐으니까, 시장이 오르면은 환율도 아마 내려갔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장이 오를 때는 지수를 먼저 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지수를 사는 것도 있어요. 지수를 사고. 예, 그러면은 삼성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하이닉스는 얼마 안 올라요. 그리고 삼성이 저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원래 오늘 같은 날은 2차전지도 좀 올라야 되는 날인데 안 오른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57,500원이 차의 가격인데 뚫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볼 때도 삼성도 저도 이제 요 빠지면 사는 건데 올라 버렸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수는 2600 갔으니 훌쩍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주와 장이 제가 좋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번 주 장 좋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이번 주 장이 아래보다는 위쪽이 높아요. 그쵸?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 지수는 이제 아주 양호하죠. 양호할 거고. 요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많이 볼 필요는 없고. 뭐 어차피 다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건데. 오늘 복장이 좀 그래요? 아니 뭐 나온 아니 복장이 그래요? 오늘 패션이 좀 별로입니까? 패션이? 패션. 아, 목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뭐 주식만 잘 가면 되지 뭘 세세한 걸 가지고 뭐 그런 가지고 그래. 하도 피곤해가지고 오늘 원래 회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오후에 정십대 가려고. 예. 아, 티셔츠. 메이커야. 나이키라니까? 예. 머리는 뭐 반메다가 나온 것 같고. 에헤, 메이커라니까, 이거 참. 나이키. 나이키. 자,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이 오늘 아주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한 것보다는 장이 세요. 딱 장은 지금 현재 반도체, 방산, 이게 지금 이제 전력 쪽이 좀 붙어요. 예, 오늘 장은 좀 그렇게 붙어 있어요. 반도체, 전력, 요렇게 붙어 있어요. 방산은 예외고, 방산은 약간 이제 그냥 개별이고, 전력 쪽도 사실은, 또 우리 과장님이 메이커 가지고 또 그래. 맨날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전력 쪽도 진짜 많이 쉬었거든요. 전력이 아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밀려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요 때인가? 1월 30일 정도 요 때,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엎어줄 수 있는 재료가, 엔비디아의 GTC 2025도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효성중국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좀 복합적인데
효성중공업은 공시를 하나 보면요. 작년도 풍문에 대한 공시가 하나 있는데 11월 12일자 효성중공업에 이거 아니고 며칠이었더라 잠깐만요. 5월 17일 5월 17일자 효성중공업의 공시를 보면 5월 17일이거든요. 5월 17일. 네. 효성중공업의 5월 17일자 공시를 보면 전력기기 건설 분리추진 인적 분할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 연합인포맥스 5월 17일자 보도자료. 그래서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건설 분리추진 인적 분할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해명 공시는 부인입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네. 어제 유튜브가 계속 끊겼어요? 동접자가 많아서 그랬구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회사를 딱 뒤집어 보면요. 효성중공업인데 이게 이제 사업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보는 것도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효성중공업이 회사가 이렇게 중공업 부분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력이에요. 전체 매출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이 있으면 3조 정도가 전력 변압기 쪽이에요. 그러면은 30 나누기 49니까 전체 매출의 60%가 전력. 그 다음에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죠. 이 건설이거든요. 그러면은 17 나누기 49니까 35%가 건설 부분이에요. 요거 떼내면은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꼭 그것만 아닌데 효성은 그거를 떼내버리면 호재예요, 호재. 근데 이제 제 생각이죠. 삼성전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삼성 SDI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충분히 시장에서는 저런 자금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효성이 여러분들 아마 요 시간에 47만원에 갖고 계셨으면은 오늘 이제 다시 수익이 되는 거고 476500인데 지난번에 42만원에 허리 죽였지만은 제가 조금 다시 살 사람은 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놓고 보면 오늘부터 다시 봐도 돼요. 오늘부터 한 44만원, 47만원 사이 잡고 다시 봐도 돼요. 내가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쪽 애들은 왜냐하면 다 같이 들어와요. 효성이 들어오고 일렉이 들어오잖아요. 전력 쪽은. 이게 섹터로 들어오는 것들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HD 핸드일렉도 오늘 이거는 기술적으로 21선 매물이라서 그렇지 주봉을 딱 바꿔보면 주봉을 바꿔보면 이진이 사안스 6, 5, 6, 7, 8, 9 9주 만에 5주선에 올라왔잖아요. 그쵸? 요것도 매수고 추가 매수 자리예요. 추가 매수 자리고 제가 생각하던 LS도 마찬가지. LS가 지금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지금 주가 수준으로 LS는 이제 21선 요 위에 있잖아요. 24만원대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입니다. 요것도 매수예요. LS가 2월 초순에 이제 슈팅이 난 거는 그룹 나와가지고 XAI 때문인데
요것도 매수예요. 저값을 생각할 땐 전력 쪽은 이미 이제 안 오른 종목 중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방산주 따라갔으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 아닌데. 예,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전력 쪽을 이번 주 종목 중에 하나로 봐요. 전력 쪽을. 예, 참조하세요. 전력 쪽을 좀 관심 있게, 예, 이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보세요. 이미 내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안 갖고 있다 아니면은 좀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갔어? 효성도 마찬가지고, 예, 조금 더 그렇게. 제가 요 시간에 하는 종목들은 저는 공개 방송입니다만은 사실 뭐 옷을 갈아입고 와? 그리 마음에 안 들어? 뭐 소원술이 올라가나? 신경 쓰여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네. 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반도체 쪽은 왜 오를까요, 여러분들? 예. 똑같아. 예.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이거는 프로그램 매수고, 안 봐도 프로그램 매수야. 예. 프로그램 매수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600만 주 들어오거든. 예. 프로그램 매수고, 그 다음에 요쪽에도 지금 들어온 데가 보니까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인데, 골드만삭스 창구가 원래 어떤 창구냐면 반도체 개울론 말하는 애들이에요. 반도체 개울론. JP모건은 좀 레버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학시가 누구야? 학시가 뭔디?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뭐 어차피 지금 뭐 삼성약 오늘 제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랐어요. 젠슨항 때문일 거예요. 예. 비트코인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GTC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HBM 밸류체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 들어가고 안다고는 알 수는 없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른다는 거는 들어가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올라버리면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가면, 오늘 아침에 그런 게 하나 나왔는데, 또 지금 현재 그 레거시 반도체 있죠. 쉽게 말해서 메모리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삼성이 많이 못 간 게 실적으로 못 가니까 이거 반등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총 겨냥해가지고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게 다 공존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 EOB 쪽도 마찬가지고, 이 세 종목 한번 보시면 지금 SN, STE크 이런 거 지금 강세잖아요. 자리는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얘는 SN, STE크인데 기술적으로는 요런 자리는 지금 박스권을 딱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 공간이 약간 SNSD 기준으로는 슈팅 구간이에요. 그리고 FSD 같은 경우는 눌림목인데, FSD 같은 경우는 21선을 상향 돌파하는데 요 정도죠. 요러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음봉을 나왔을 때 보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계속 시세가 나는 구간이라서 느리지만은 아직까지 저는 사실 팔고 없는데, 갖고 계시다면
요 첨탑을 돌파하는 가격까지 한번 끌고 가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오테크닉스는 뭐 가장 핫한 종목인데, 요런 거는 오늘 14만 5천 원 왔잖아요. 오늘 사지 마시고 내일 이후에 한 요 정도 가격, 예. 이런 애들은 이게 배열이 60일선, 21선, 5일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테크닉스 정도는 원래 기관들이 들어와요. 오늘 안 들어왔어요. 요런 애들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여기 봐도 돼요. 쉽게 말씀, 이게 반도체 종목들을 조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많이 보시겠지만은. 그러면은 뭐 이 시간에 물릴 생각하고 PSK 홀딩스를 보는 거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아요. 반도체 쪽은 조금, 왜냐하면 어차피 엔비디아니까 그렇게 보세요. 반도체 쪽도. 내가 지금 저는 사실 방산주를 못 따라가겠어요. 내가 방산주를 따라갈 자신은 없고, 카이도 그렇고. 딱 그런 거 한번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유리기판이나 요런 애들은 다 그쪽에 요까지는 요까지 있잖아요. 유리기판, 로봇, 소캠은 다 GTC 관련주예요. SNS텍은 삼성 쪽이에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쪽 사업을 거의 안 해요. 예. 그래서 유리기판, 로봇, 소캠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딱 필옵틱스만 봐가지고 얘를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면 되는데, 지금은 따라 사기보다는 빠질 때 사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캠트로닉스도 이게 장이 이제 올라가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막 흥분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 겨우 안 빠질 거 가지고 이제 꼬리 정도 던정이거든요. 미국은 항상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은 항상 보셔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점을 찍었다고 저는 방을 보고 있어요. 미국 이번 주 저점 찍었다. 나스닥 선물이 뭐 마이너스가 나든 말든 이거는 상관없어요. 우리 장 열릴 때 열리는 나스닥 선물은 전체 거래량이 한 몇 프로도 되지도 않아요. 이 나스닥 100이 뭐 전쟁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큰 트렌드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연결. 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유가도 이제 올라와야 돼요. 장이라는 게 유가도 올라와야 되고, 장이라는 게 일본도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글로벌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동조화입니다. 동조화. 일본대로 같이 올라가고, 우리도 팍 올라가고, 원화 내려가고, 엔화도 조금 약세했고, 원자재 올라가고, 이런 그림으로 들어오는 그림이라서 시장을 딱 그렇게 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유리기판이나 이런 애들은 너무 무리해서 보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템포, 아까 아침에 보면 아침에 두산 이런 거 밀렸죠. 이런 것처럼 빠졌을 때 사야 돼요. 에헤, 내 그랬자 그래. 빠질 때 사야 돼. 여러분들은 이게 장이 조금만 이게 밀려버리면은 놀래가지고 그냥 놀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치고 가는 섹터는 딱 방산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끝났다고 했다고요? 아니야. 이 지금 두산이든 S&T 에너지는 BHI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돼. 지금. 아하. 이게 왜 악재 공포야? 이 지금 살 때야. 지금 살 때. 원전은 지금 사야 돼요. 여러분들. 뭐 우리 대표님들하고 이제 의견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살 때예요. 체코 원전의 체코 원전은 어차피 4월에 결정나요. 4월에. 이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만 보고 가게 되면은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볼 때 우진엔텍, G2파워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하고 그 다음에 S&T 에너지하고 투자 포인트가 뭡니까? 복합 화력 발전기예요. 여기에 한화 에너지라고 있어요. 한화가 상장할 그 한화 에너지도 주기기 복합 화력 발전소예요. 전력하고 원전은 SMR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전력하고 SMR은 같이 가는 거라고. 트럼프의 정책은 에너지 발전은 다변화예요. 트럼프의 정책은 에너지 발전은 다변화라고. 예. 그래서 SMR이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좋아져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진짜 좋은 회사예요. 이거는 오늘 같은 눌림목을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이게 양자처럼 아예 이제 시세를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양자 컴퓨터처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요 BHI나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이 매수 자리예요. 아침에 빨대 트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장은 그렇게 이렇게 탁 따라다니다가는 큰일 나는겨. 여기도 보면 이제 요쪽 종목들은 건드릴 게 없어요. 소캠도 보시면 어차피 이번에 그 화도가 될 건데 퀄리타스, TLB, 심태관 주가 보실래요? 아, 목이 늘어졌구나. 옷을 갈아입을까? 그런 게 좀 있고, 어디 갔냐? 뭔 이야기 했지? 뭔 이야기 했죠? 원전에 여기서 없었나? 그래서 전력하고 원전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LS 머트리얼 증가 있어요. 그럼 이런 회사들 주가 움직이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LS 모텔즈라는 기업은 어떤 거냐면은 LS 모텔즈 기업은 울트라 캐파시티라고 그러거든요. 울트라 캐파시티. 이런 거는 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물론 뭐 투자는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이런 거 종목 움직이는 것도 결과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 미국에서는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에너지 관련 기업이에요. 이걸 왜 팝니까? 사야 되지. 아,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오죠. PER 300배. PER 300배라도 상관이 없는 게 주가가 있잖아요. 비싸죠. 16조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비싼 주식이에요. 두산은 지금 매출 한 17조에 근데 영업이익이 8천억, 1조, 1조 4천억. 뭐 작년도 조금 내려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1조 원대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수주 잔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싸도 어차피 그냥 비싼 데로 가요. 그리고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이쪽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적이라는 거는 뭐 비싸도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민간국가 이야기 잠깐 그건 좀 이따 해요. 그건 뭐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MBC에서 때린 거잖아요. 정치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네. 뭐 우리나라가 민간국가 아니고 북한보다 낮으면 뭐 그렇다고 뭐 북한 사시겠어요? 뭐 나는 모르겠어요.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민감해 하세요. 예?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로 진정한 거 말하죠? 예. 북한보다 낮은 거? 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그래서 뭐 내가 가끔씩 묻는 거야.
MBC에서 어제 이거 때리던데.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우리가 주식하는 관점에서. 그 나라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저는 사실 주식하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마바라 같아도 삼성전자 올라오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율 배반적이면 안 되지. 주식하는 사람이면 주식하는 데 집중을 해요. 주식할 땐 주식에 집중하고 사회적인 이슈에는 사회적 이슈에 집중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 주식시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민간국가 지정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내가 어디에 있냐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시세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도 삼성전자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저도 이 정도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고 삼성이 올라갔으니까 하이닉스는 팔 필요는 없지만 하이닉스가 안 가면 그냥 하이닉스는 보유해야 되는 거고 그쵸? 오늘 같은 날 LG엔솔이 안 가면은 수급이 다 삼성에는 가져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LG엔솔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어야지. 어차피 STI가 때린 건데. 그러니까 STI는 오늘부터는 하락세는 별로 없을 거고 오늘 만약에 기아 같은 경우는 안 갈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다 삼성전자 바라보니까 누가 기아를 사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삼성이 요 힘으로 내일도 갈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건 난 알 수는 없지. 대신 가장 세게 올라왔으니까 파는 거는 팔 필요가 없죠. 팔고 안 팔고는 다음에 문제. 어쨌든 삼성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되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500만 주나 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럼 팔아야 되냐? 하이닉스를 왜 팔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안 간 거지. 덜 간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들어왔으니까 반도체가 지금 가장 센 거고. 그러면은 뭐 바이오 보시던 분들은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근데 HLB는 좀 개별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좀 같은 돌림말의 연속인데 어쨌든 전력 인프라나 에너지 쪽은 지금의 약세가 어쩌면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번 보셔가지고 뭐 효성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좀 봐봐도 되고 또 오래 쉬었던 HD 일렉 같은 경우는 조금 욕심내가지고 뭐 사자를 생각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아마 그럴 텐데 오늘은 스킵하고 내일 이후에 조금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쁜 자리는 아니고 안 갈 때 사놔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전이나 복합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음봉을 활용하시면 돼요. 음봉을.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시간에 LG엔솔이 이제 과거 좀 있었고 관심주로 효성중공업이 들였었는데 잠깐 44까지 갔다가 44였구나. 예.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52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44구나. 에이 사이로 가. 예, 사이로 가고 44 너무 타이트하고 타이트해. 그러면은 고리 보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난주 SOS랩을 잠깐 관심주로 드렸었어요. 그쵸? SOS랩 같은 경우는 아마 11,900원에 드렸다가 12,750원 단방에 7% 치고 지금 다시 가격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보유하면 되는 거죠. 예, 보유하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ISC 말씀드렸네. 3월 13일 날. 예. ISC는 조금 많이는 안 갔죠. 어디 갔어요? 63,000원이죠. 예. ISC가. 그럼 요것도 보유하면 되는 거죠.
이제 각도가 조금 크니까 요게 조금 돌아서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보유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쏟기 대사잖아요. 63,700원? 63,700원 갔으니까 오늘 한 종목 더 드리고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래 보도록 하고, 오늘 장이 되게 조용해서 아이고 뭐 목이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목 늘어지는 그 처진 몸빼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아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뭐. 아, 난 얘들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아유 그만해, 짜증난다. 요거는 별로 의미 없쇼.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삼성이 이제 삼성 주총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좀 큰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봇조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 원전이 빠진 게, 그래서 좀 빠진 것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올라가서 신기술 개발하고 원전 운용 전 단계에 걸쳐 국제사의 감시를 받는 원전 수출 고율과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전 수출이 말씀하신 대로 특허 소송 이슈도 있고, 근데 그 민간 국가라는 게 제가 그렇게 깊게 본 내용이 아니라서 뭐 이 시간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리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뭐 엄청 큰 사건이긴 하긴 하겠는데, 미국 애들이 정하는 거라. 아, 여기 좀 미래에서 자료가 하나 있네요.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되면, 요런 이제 미래에서 자료인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부할 것도 많다. 주식 몰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복잡해요? 센시티브 컨트리라 합니다.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되면, 이런 미래에서 자료예요.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 방첩국이 리스트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국가란 거는 국가 안보, 핵비 확산,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되면 미국과의 연구 기술 협력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한국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 방문할 때 보안 심사 및 사전 승인이 필요한다. 그래서 이 연구 기획 감소로 AI 원자력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칠 영향성이 있다. 4월 15일 날 발효될 예정으로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온 거는 지난 2012년도, 즉 작년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먼저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쇼를 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뭐 방산 MRO도 똑같이 해당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4월 15일까지라고 발효니까 그 전에 이제 정치적 행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5일이면은 그리 뭐 길게 남은 건 아닌데. 아, 그래서 아침에 원전 좀 때린 거예요? 그러면은 위기를 기회로 해야지 뭐. 이게 트럼프가 지정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 바이든 행정부에 나온 거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은 뭐 아침에 좀 빠지는 거 이런 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래요? 나는 이게 오늘 매수 기회 같은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응? 핵 때문에 그런 거죠, 핵. 그쵸, 핵. 핵무기. 핵무기. 이거는 미국이 우리를 되게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엮이는 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마 작년 12월 달이면, 우리나라 12월 8일인가 비상계엄 이슈도 있었고, 그 당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이야기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예,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대한민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는 외국 문건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은 그러긴 한데 저는 글쎄요. 어쨌든 발효는 4월 15일이라고 하니까 뭐 아까 잠깐 본 대로 협상 카드 같은데 뭐 여기 뭐 없습니까? 예, 아마 좀 정치적으로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지켜보시죠. 예. 여기 또 최상무 권한대행도 이야기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포함 관련해서 미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예. 요거는 보도록 하죠. 요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전이 빠졌다. 예, 요거는 원전이 빠진 거잖아요. 한국 한전산업이 이런 애들. 위기가 아무리 봐도 기회 같은데. 내가 좀 이따가 왠지 BHI를 관심주로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 보시고. 근데 오늘 아까 기성전 전력 쪽이 되게 좋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전력 쪽입니다. 전력 쪽. 예, 그래 보시면 지금 다시 이제 일렉트 올라가죠. 이런 거는 피라미딩 매수도 해야 됩니다. 36만원도 돌파하네요. 예, 난리 났네. 혹시 전력 쪽 종목들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력 쪽 갖고 계시죠?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아니, 효성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아요? 없어? 호호. 재룡산업. 재룡은 좀 작은 거예요. 재룡전기 재룡전기? 재룡전기는 실제 그 재룡산업? 얘들은 진짜 전선이고, 전력 인프라니까 HD 현대 인력하고, 아니면은 효성으로 가요. 효성으로 가요. 오늘 그 하시고, 장사의 신. 네, 그런 게. 그리고 LS 쪽도 사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전력 쪽은 들어간다니까. 예, 일진도 변압기 쪽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일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력 쪽은 여러분들 이게 진짜 두 달을 안 움직인 섹트예요.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 일진 전기를 추천해서 보유 중이라고요. 난 일진은 까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때 31,000원 내려올 때 리스크 관리 했어야 되는데 안 됐을.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뭐 오후장 이후부터 내일까지는 조금 추가 매수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제가 왜 자꾸 전력 하냐 하면 이제 조만간에 알래스카 쪽은 빠질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리 봐요. 알래스카는 빠진다. 세아대우로 다 빠진다. 알래스카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이제 좀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전력 쪽은 이제 뭐 엔비디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측할 수는 없는데 엔비디아 GTC는 실적 발표보다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GTC에서 말하는 뭐 차세대 GPU 뭐 블랙웰도 마찬가지고 루빈도 그렇고 그런 거 이야기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라고 할까? 소외 섹터도 되잖아요. 소외 섹터. 그럼 데이터 센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지난번에 뭐 소캠 나오고, 소캠은 전력이랑 상관은 없고, 이거는 소캠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개인용 AI 슈퍼컴퓨터고. 네, 그리 보면 돼요. 전력 쪽 보시면 안 움직인 종목 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자꾸 필옵틱스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용의 심장 아니면 사기 어렵거든요. 이 시간에 필옵틱스 이야기할 때는 39,000 요대예요. 유리기판 쪽은 생각보다 용의 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개별 테마라 그러고, 유리기판이나 이런 거는. 로봇 같은 거는 어차피 올라갈 건데 오늘 같은 날은 많이는 안 가요. 왜냐하면 모든 시장에 관심이 다 요 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가 있는 날은 전부 다 애들이 반도체 보지 딴 거 안 봐요. 양자도 아침에 올랐다가 밀리는 거는, 양자가 이게 확정 날짜 기준으로 양자 로드맵이 언제 있냐면 3월 20일 목요일 날 있어요. 엔비디아의 양자 로드맵이. 밤새 이제 양자 관련주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이런 애들은 한국 첨단 소재를 매매할 게 아니고, 만약에 ICTK나 KCS 이런 종목을 보려 그러면은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 한 번 더 밀렸을 때, 엄봉을 때 사야 돼요. 그래야 내일 화요일이니까 수목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양자 관련주는 또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럼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양자 관련도 우리가 여러분 엑스게이터도 있고 할 건데,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 기준으로는 오늘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일정이 있거든요. 3월 20일 날 양자가 미국 시간으로는 3월 21일 날 금요일 날 기술 로드맵 발표가 있어요.
21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이니까 움직이기 가장 좋은 날짜는 수요일이네요. 점을 치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전날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오늘 빠지고 내일 한 번 더 빠지면 그때 사야 되죠. 산다면. 아니 그런 시점을 맞춰가야 되지. 탁탁탁 탁탁탁. 그리고 챈슨한 기조 연설이 18의 날이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현지 10시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에 모든 게 새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한국 정시에서 우리가 말할 때 뭐 엔비디아 관련된 이번 GTC 관련된 섹터는 다 새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대로 요 이제 소켄 같은 것도 오늘 같은 날은 네 달라붙진 않죠. TLB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하고 소통한 부분이 아닙니까? 분명히 소통했어요.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부터 이제 차익 매물 쪽을 봐야 되죠. 로봇은 뭐 그런 거고 사자. 예. 우리 용의 심장으로 들어갑시다. BHI가 1월 13일 날 17,100원 공략 45% 먹었던 주식이네요. 가자. 예? 쫄지 말고 오늘 BHI 가자. 관심자 하나 드릴게. 응? 오늘 BHI 들어가자고. 오늘 가. 쫄지 말고. 남들이 안 볼 때 들어가야 돼. 남들이 안 볼 때. 오늘 3월 몇 일이야? 17일이죠. 예, BHI 관심주 드릴게요. BHI 가격이 지금 16,900원인데 뭐 대략 19,000 뭐 한 800원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저는 700원 정도 적어둘 거니까 요거는 거는 19,700원 정도 들어가시고 쫄지 말어. 역발상 이양해야지. 그 다음에 손절은 그냥 종가 기준으로 여기 잡아요. 요 거래량 여기 많죠? 쫙 땡기면 요 자리니까 여기 얼마야? 근데 여기는 조금 아슬한 자리인데 19,000원 잡으면 돼요. 거리 19,000원 잡고 남들이 안 좋을 때 사야지. 뭐하러 다 올랐을 때 살라 그래. 오늘 종목은 BHI예요. BHI에 2라고 적어둔 거는 2라고 적어둔 거는 내가 두 번째 매매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요게 한번 추천이 됐던 거예요. 요게 데이터가 작년 9월 23일부터인데 굿모닝 작전이 시작한 그러니까 BHI가 아마 매매가 없었을 거예요. 1월 13일 날 17,100원 1월 13일 날 17,100원이면 요날 샀네. 요날. 예, 요날 샀던 게 주가가 이렇게 갔던 거거든. 그리고 지금 24,000원 갔다가 요새 한 게 3중 천정 거리다 실패하고 약간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봉고탄 헤드앤숄더가 나왔다가 지금 약간 올라가다가 몰린 거거든요. BHI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주. 확인 다셨으면은 숫자 한번 넣어주세요. 아니, 그거 보니까 종목을 들여도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조금 눌려줄 때, 눌려줄 때 소액 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이제, 조만간에 제 생각으로 유가도 올라요. 유가도 오를 것 같고, 유가가 자꾸 내려가면 경기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큰 그림에 저는 지금 현재 장어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고. 오늘은 아마 오전장 기준으로는 요 힘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핫한 섹터가 삼성전자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거고, 많고, 그 다음 이제 전력 쪽은 지금 아주 강한 섹터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는 뭐, 그냥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이고, 뭐, 요런 게 수익 중이에요. 이런 거는 60일선까지 끌고 가야 돼요. 60일선. 20일선 뚫을 때는 매물이 있는데, 60일선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돼요. 우리가 주식을 생각보다 한번 놓치고 나면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60일선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요 이제 이게 현대중공은 아직은 손은 안 나가요. 손은 안 나가는데 현대중공은 많이 안 밀릴 거예요. 손은 안 나가요. 오늘 이제 2차전지 이야기로 잠깐 갈까요? 굿모닝 작전 함께하고 계시고, SDI가 어저께 유상증자를 했죠. 금요일날. 천하의 나쁜 놈 새끼들. 어디 갔어요? 했죠. 기관들이 많이 팔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SDI가, 삼성 SDI가, 금감원 뭐, 어디 뭐 들어갔어요. 유상증자 이제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기준일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 4월 8일이니까 4월 8일 삼성 SDI 유상증자 기준일은 4월 8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요 전에 이제 번복이 되든가 엎어지면 상관이 없고, 근데 번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강행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삼성 SDI는 이번 유상증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생각하고 취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공시에는 현재 상법상 흠결은 없어요. 주총에서 이제 깽판 나야 되는데, 현재 공시에는 현재 상법상으로는 뭐 잘못된 건 없어요. 해서 그냥 시설 자금하고, 그때 이수페타시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타법인 취득하고, 그러니까 명분은 뭐 특별히 뭐 그건 없긴 없어요. 가격은, 이 가격은 확정가 아니에요. 요거는 바뀌어요. 주가가 내려가겠죠. 근데 비율은 되게 높아요. 1대 0.13에. 이거는 주가 수익 비율로는 이론적으로는 한 주당 100주당 14주니까 14% 희석인데, 그렇진 않아요. 그보다 훨씬 높을 거고, 5개 주관사로 진행이 됐고, 워런트는 매도할 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에 결정한 거고. 근데 그거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공시하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거든요. 이사의 결정일이 3월 14일,
공시 날짜가 3월 14일 아침 8시 40분. 이거는 뭔가 깨름칙하지 않습니까? 이미 거래소와 다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SDI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삼성이죠. 예, 삼성이죠. 그럼 삼성전자도 동일 비중으로 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돼요. 주주니까. 예, 삼성이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19%.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권리가 생기죠. 블랙록도 마찬가지고. 실권할 수는 있어요.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정자에 참여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필에너지나 이런 게 올랐었는데, 요런 애들은 투자 관심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SDI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많이 밀렸었는데, 어제 제가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어놨지만은, 아마 다른 LG화학이 당장 LG엔솔을 팔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삼성전자도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려 때문에 좀 빠진 건데, LG는 바로 이게 아킬레스가 이거거든요. LG전자는 지분 구성이 80%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자본 정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LG엔솔의 지분을 팔면 돼요. 근데 LG화학은 LG화학 구조적으로 지금 저기 여천 NCC나 이런 거 계속 팔려고 해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심영향을 미친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자산이 없으니까,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카드를 안 할 겁니다. 예. 하면은 실권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권. 그래서 원래는 유상증자는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부분은 하긴 하는데, 유상증자는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뭔가 주주들한테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이제 좀 행보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놓을 때 정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여기서 그런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감행했으니까 요걸 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삼성전공업이 많이 했어요. 유상증자를. 근데 삼성전공업 유상증자 할 당시도 보면 조선업황 자체가 되게 안 좋긴 해요. 그래도 삼성전공업은 16년도, 18년도, 21년도에 할 때 얘들은 감자도 했어요. 감자도. 예. 했는데 할 때 삼성전공업이 워낙 그래도 LNG 쪽에서 수주라든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좋아진다 생각하고 한 건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성전공업은 유상증자가 성공을 한 거예요. 한 3년이 지난 상태에서. 근데 지금 배터리는 SDI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유상증자 할 때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적어놨지만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걸 처먹는 게요. 처먹어야 돼.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돈도 많아요. 부채 비율도 100%도 안 되고, 은행 가서 빌려오던가. 예, 차입금 보존도 17%밖에 안 돼요. 이자 보상 비율도 요 정도면 나쁜 거 아니에요. 1 미만이 이자도 못 내는 거고. 요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유동 비율도 100%면 현금 가능한 자산이 꽤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있더라? 투자 자산이 한 10조 돼요. 짜석들이 근데 우리들한테 돈 내라고 어디 갔어요? 하여튼 SDI는 결정적으로 유상증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주주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상정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주분들은 그냥 내가 잃은 건 잃은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런 거고.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밀렸다. 그거는 아주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오를 것 같아요. 뭐 너무 이쪽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삼성중공업 수주 나왔어요? 수주 잘하네. 꼬르륵 거리는 거 봐라. 큰일 났네 이거 배가. 에헤이 아허 나이키 입었더니 속도 안 좋고 하하. 아니 탄산 리튬도 하여튼 SDI 놈들이 배터리를 그냥 찌기삐네. 제가 툭툭 말씀드리는 반도체 종목들 잘 가죠. 그죠? 원래 반도체 소보장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딱 하나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튀어버려요. 튀어버려요. 하나비전 같은 기업들은 재료 노출이에요. 이거는 사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나비전은 이번에 수주해도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여기서는 굳이 별로 좋은 건 아니고 한 템포 기다렸다 보는 게 훨씬 좋고요. 철강 쪽은 이제 조금 쉴걸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요 유튜브에서 사랑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주식 클래스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LNG 재료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크니컬 업종에 대한 로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꺾이는 시점은 뭘까를 보게 되면 뭐 모든 게 뭐 1 플러스 1은 뭐 2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애들은 결정적으로 시장이 어떤 반도체든 이런 원래 테크주가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빠지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목이 생길 수가 있다. 포스코 홀딩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제철이나 전부 다, 대한유화 전부 다. 벌써? 롯데케미칼 전부 다. 건설주 전부 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시커니컬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이 올라갈 이유가 뭐 출발은 포스코 홀딩스가 실제적으로 그걸로 출발한 거잖아요. 알래스카 또 담당자도 올 건데 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의문점이 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실현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것도 없잖아 있다는 게 지금 이야기고 워낙 춥고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체가 거기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 올지도 미지수고
트럼프가 자꾸 한국의 조선화가 조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거지. 실제 기업들은 그 추운 데까지 자재나 이런 거 가져가는 것도 문제고. 또 만약에 저게 알래스카는 딴 데도 아니고 저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 4년 해가 중간선거 져버리고 또 민주당이 미국의 정권을 잡았다고 쳐요. 그래버리면 그거 같은 장비 애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업체들, 세아제강이나 이런 애들은 미국 법인 통해 가지고 캐나다 통해서 갖다 주면 되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그렇게 실효가 크지 않다는 설도 많아요. 이거는 뭐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이랑은 조금 다른데 조선은 어차피 거기다 쟤들이 필요해가 도크를 못 지으니까 선택이 우리밖에 없는 거고.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몰라도 현대제철도 조선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대제철든 포스코든 훅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 상승 탄력성은 이제 앞으로 좀 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 4월달, 3월달 이벤트가 이제 약간 그런 걸 생각해야 될 때고,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템포를 확실하게 미뤄야 되지 않을까. 뭐 퍼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들어갔다. 급하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십시오. 이제 오늘이 3월 19일이고 해가지고 이번 주 엔비디아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3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엔비디아 이벤트고 요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 혹시나 금요일날 FOMC에서 그럴 리는 없는데 금요일날 FOMC 회의에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금리 인하 쪽으로 스탠스를 말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테크 쪽으로 갑니다. 엔비디아 또 자리 한 140달러 자리 잡을 거고, 마이크론 한 115달러,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올라오고, 테슬라도 뭐 천천히 올라오고, 그래 버리면은 아까 봤던 조 섹터가 먹을 공간이 별로 없죠. 시장이 결국에는 시속 게임 논리라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이번 주까지고, 그리고 또 삼성도 4월달로 넘어가면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요 힘에서 이제 얼마까지 가져올지가 좀 관건인데, 이게 사실 하루에 600만 주 들어오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한 달 내에 제일 세지 않습니까? 4.94 쭉 보면. 그쵸. 2월 19일 이후로 가장 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요 힘은 거의 프로그램 매수라서 그 종가까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일은 또 좀 쉬긴 하겠죠. 근데 주가는 본의 아니게 또 5만원대 중반에서 올라와 있으니 요런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삼성이 올라왔단 말은 어쨌든 간에 복잡적으로 하이닉스가 세지는 않다는 그 반복적인 이야기는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여기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예. HLB는 이것들이 또 장난치나 꽃이나 이거 모르겠는데 물어봐야겠다. 근데 이거는 예측이 안 돼요. HLB 쪽은 원래 이번 주 짝이라서 거의 도박. 뭐 아니면 도해. 뭐 홈페이지에 뭐 띄웠나? 이건 잘 몰라요. 이 차트 보고 들어가도 안 되고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조금 쉴 줄 알았는데 무슨 수주가 좀 있었어요. 수주. 근데 주가 탄력 자체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나오션이. 주가 탄력성 자체는 사실입니다. 로봇 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봇 쪽은 시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로봇 쪽은. 로봇 쪽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SBB 테크도 어젯밤에 제가 잠깐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요런 거도 SBB 테크가 요 한 30분 봉으로 보면 12시에 팍 강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장을 볼 때 오늘 12시 강했죠. 그럼 이런 건 한 1시 정도 후에 또 보면 돼요. 요거 현대차 감속기 쪽이고 T로보틱스는 조금 물량이 작아서 그래요. 이거는 못 건드려요. 이런 각도는. 상을 치고 요렇게 9,000원짜리가 다음에 실 수 있는 가격이 4,500원, 다음 13,500원인데 딱 13,500원을 딱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잡아주는데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8000이니까 지금 1800까지 다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18,000원과 지금 13,500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는 거고 못 건드리는 표현은 그렇고 클로버 같은 애들은 워낙 그 레인보우 관련해서 되게 재료가 좋아서 클로봇이 어찌 보면 이번 삼성전자 주총의 수혜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봇이 대장인 대장이에요. 클로봇이 이게 주가가 이제 이런 건 대신 큰 금액으로는 못하고 얕은 금액으로 탁탁탁 라이트하게 할 수는 있어요. 클로봇은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는 뭐 아지넥스텍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로봇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공장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TXR 로보틱스가 약간 비슷한 쪽이긴 한데 목요일날 상장하는 건데 요건 목요일날 상장하거든요. 요게 공장 자동화 로봇이니까 뭐 아지넥스텍이나 사믹 THK나 이런 회사들이 약간 그쪽 사업이긴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상장한다고 얘가 움직인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조정을 보인다면 그런 겁니다.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니까. 안 좋을 때 민간국가 해가지고 안 좋을 때 사야 되는겨. 그리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처럼 죽었을 때는 사면 안 돼요. 재건 쪽은 지금 살 때가 아니요. 혹시나 이러다가 뭐 무슨 뭐 갑자기 기습 재료로 움직여봤자 그거는 주식이 아니요. 자, 아까 BHI를 19,700원대 정도에 사자고 하죠. 요런 거는 사야 돼야. 봐봐요. 아침에 무슨 민간국가 어쩌고 해서 뺐다고 쳐요. 갑자기 말투가 왜 이래요? 민간국가 어쩌고 해서 쳤다고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 이 정도 안 빠져요. 와, 이까지 빼버려요. 18,000 이하까지. 그러면은 얘네들에 붙어있는 힘은 두산도 마찬가지고 민간국가에서 빼면 이렇게 안 빼요. 원래 이렇게 재료가 세다 생각해서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주가 세게 반영을 받았다면 뭐 두산이든 한전산업이든 이런 애들은 거의 아침부터 한 10% 빼버려요. 안 빼잖아.
근데 HLB가 이게 주총이 언제예요? 이게 아직 주총이 이달 말 아닌가? (3월 31일인데) 3월 31일에 플랜카드가 붙을 수도 있고 계란 세례를 맞을 수도 있군요. 작년인가 보니까 계란 그 플랜카드를 이렇게 쫙 붙여놨더라고요. HLB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재수가 없으면 이제 계란 세례를 맞는 거고. 주총은 31일이고 이번에 이제 그거 발표는 금요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복불복이라서 이게 HLB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FDA에서 이제 발표되는 거라서 각종 루머가 난무할 건데 제 생각에는 오늘의 이 양봉이 별로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판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주식을 매매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예, 요거는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자, 잠깐 Q&A 시간 좀 갖도록 할까요? 굿모닝 작전 함께 하기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종목 상담은 안 되고, 올려두신 내용 중에서, 조금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관련된 거는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K배터리 금양 이야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나치게 개별 이슈라. 이수페타 유정은 다 개별 이슈는 좀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일정이 진행이 되죠. 본업대로 좀 줄여서 그렇지. 날짜가 거의 다가올 텐데요. 확정일이 4월 4일이에요. 네, 4월 4일. 이스페타시스는. 이스페타시스란 기업은 확정일이 4월 4일이라서 2,500억 정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미 기준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갖고 좋든 싫든 이제 권리는 생긴 거고 발행가액이 요날 확정이 돼요. 4월 4일 정도에 원래 되고 상장일은 5월 9일 아마 요 확정된 점에 이제 청약 들어갈 거예요. 아직은 안 들어갔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공시를 보면 여기 있네요. 2월 21일 공시를 보면 지금은 33,500원인데 예. 요게 이제 4월 7일 날 정도에 공시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뭐 1개월, 1개월, 일주일, 1개월, 일주일, 예, 그 중에서 작은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수록 좋은데 또 입장에서는 1개월, 일주일이니까 1개월이면은 가중평균 산술이라 그래서 거래량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한 4만원대 조금 안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일주일 전에 올라버렸다. 그래도 낮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중 자체가 요렇게 1대14 정도면은 물량 자체가 1대15 정도 되거든요. 예, 1대15니까 꽤 많죠. 예. 1,000만 주 정도가 되죠.
이건 꽤 많은 물량이에요. 근데 요 안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상증자 이벤트가 끝난 거잖아요. 실권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PCB 관련해가지고, 소켓 관련해가지고, 예, 뭐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라면 뭐, 굳이 일찍 놔두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게 좀 하나 있고, 줄인 거죠. 예, 줄인 거고. 또 요렇게 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조금 쉬는데, 쉴 때 봐야 돼요. 근데 요렇게 쉬는 거 말고, 코스맥스는 요렇게 더 쉬어버려야 돼요. 요런 애들은 언제 4월달 다 주도주 될 애들이 이제 화장품주가 있어요. 4월달 실적 시즌에. 이 화장품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예, 얘는 보시면 올랐다 내려오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이제 실적으로 빠져가지고 가는 과정이니까, 실리콘투는 아침에 벌써 잠깐 왔다 갔네요. 5만원대 정도니까.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매매가 조금 많아서 저라면 5일선 깼다가 붙을 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어렵네? 어렵진 않아요. 요런 날에는 스킵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각도들은 V자 반등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얘는 이제 실적으로 빠져가지고 시간은 좀 걸리거든요. 그래도 살 때는 돌린 건 돌린 거니까 요런 자리 보시고 요런 밑에 자리에서 바닥에 주식을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우리는 항상 주식을 볼 때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지금 오늘 이제 효성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47만원 밑에다가 오전에 심 썼으니까 1시 정도 이후에 보면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저기 BHI 같은 경우는 들어갔으면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신규 상장 종목은 이게 13,500원짜리가 아침에 따따를 갈지 아니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걔들 마음이에요. 오늘도 한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CK솔루션이라고. 이거 뭐 돈 놓고 돈 먹기라서 이거 15,000원짜리인데 이거는 지금 따블났거든요. 이건 알 수는 없어요. 덩치가 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만약에 TXR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기타 로봇 관련주 쪽이 자금을 땡겨오고 그러진 않아요. 큰 애들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블랙홀, 수거 블랙홀 이슈도 있고 관련 회사가 움직이는데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반응 안 해요. 그냥 그 종목들이 상장했다 보는 거고. 예,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얼마죠? 어디 봤냐? 이런 가격들이 전부 다 허수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다 보면 이제 더본 코리아처럼 한 1년 있다가 이 주식은 10,000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포스트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하고 나서 지금 거의 아마 5만원짜리가 5,000원까지 내려가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그냥 짧게 매매하고 말아야 돼요. 장이 조금 힘이 없어졌죠. 11시 정도가 지나면서. 요거는 제 생각에 배터리가 밀려서 그래요. 내 진짜 배터리 왜 파는 거야. 오늘 아침에 마침 또 증권사에서 이제 요새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커버들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 이 유지용 연구원은 원래 자동차 담당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예,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레터를 쓴 건 있어요. 근데 뭐 의견은 좀 비슷한데 이분은 엔솔하고 포표를 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민감한 SDI하고 몇 개 봅시다. 55페이지예요. 그러면은 엔솔에 대해서는 이분은 유진에서는 일단 다운사이클 들어가서 실적이 안 좋지만은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출하량이 안정화된다. 그 다음에 모델 Y 주니프하고 유럽 볼륨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커버리지 개시란 말은 이제 다올에서는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 좀 있고, SDI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SDI는 유상증자 이야기 있기 전에 작성을 했나 보군요. 그래서 SDI에 대해서 유상증자 이야기가 없네요. 이거는 유상증자를 모르고 아마 작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그렇고, 아까 포표가 있었나요? 시간은 제 뒤에 오늘 없어서 계속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약간은 매도 리포트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포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바인데, 고객사 다바나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는 그런 겁니다. 매출처 다변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예. 여하튼간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삼성전자로 인해서 좋으신 분도 있고 삼성전자로 인해서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예. 장은 삼성전자가 좋고 지수가 좋은 거죠. 혹시 내 종목이 조금 안 가도 장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래도 확실히 이번 주는 스테이블하니까 그거를 조금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